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예. 그 술자리 연어 술자리. 연어 술 파티의 진실. 아이고. 예, 이거 예. 아니 이 얘기 뭡니까, 아직도 지금? 나와요. 네. 아니 그놈의 연어 진짜 안 썩어. 아니 법원에 확정 판결 다 났잖아요. 그런 네. 일 없다고. 도대체 근데 이건 뒤늦게 증인이 나타났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교도관- 교도관이 예. 한 명 나타났다면서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제 이 불러다가 청문회에서 이거를 박상영 검사가 이제 그 수사 검사였는데 지금 이제 교수입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이제 사실상 지금 자천- 쫓겨나 있는 거죠. 네, 예, 네, 예, 네, 한직으로 네. 쫓겨나 있는 건데. 수원지검 교수였 수원지검 검사였었죠. 검사였고 당시에 그 이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이게 예,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네. 박상용 전 검사죠. 지금도 네. 뭐 법무연수원 교수니까. 네. 근데 박상용 검사가 연어술 파티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이 의혹 관련해서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저기서도 그렇고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일 전혀 없었다. 당시에 40명 넘는 교도관 전수조사했었는데 연어술 파티 있었던 얘기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꾸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내가 회유했다 그러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스스로 구체적인 자백을 시작했다. 검사가 묻지 않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조사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북 불법 송금과 본인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합쳐져서 징역 7년 8개월이죠. 네. 그리고 수억 원대의 추징금까지 확정 판결이 돼 있습니다. 확정 판결.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그 사법 체계가 이 사실관계는 팩트다, 진실이다라고 땅땅땅 끝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예. 이 정말 어지간하면 서영교 의원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서영교 의원이 또 이 박상용 검사한테 뭐라고 했느냐?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게 서영교 의원의 발언입니다. 저는 그 증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피의자도 피고인도 아니에요. 예. 그래도 문제지만 아무튼 증인으로 온 사람한테 뻔뻔스러운 얼굴이라니. 아니 이건 증인을 인격 살인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 말은 제가 그냥 풀이를 해본다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풀이 납작 안 엎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지금 암시하는 게 아닌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코미디는 예. 코미디 하는 사람이 자기가 코미디 하는 줄 모르고 맞아요. 있는 상황. 예. 그게 가장 슬픈 맞아요. 코미디인데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결식 아동도 말이죠. 네. 결식 아동이라선 치더라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아이도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이게 내가 거짓말로 진술을 하면 내가 앞으로 감옥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꼬마들도 그 음식을 먹고 진술을 바꾸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가 많고 이미 경기도에 고위 공무원도 했었던 자회사지만 이런 사람을 지금 연어 그 무슨 연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어를 한 접시 아니라 100접시를 먹인다고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진술을 한다고요? 서술을 한다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화영이 이 법원 선고가 있기 전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하고 그 이화영 본인은 물론이와 이화영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하고 끊임없이 밀당을 하는 모습이 여러 번 그 우리가 맞아요.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화영이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으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보도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화영이 가령 진술을 바꿨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이화영이 진술을 바꾸는 거는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일선 그 검사의 그 뭐 설득이나 회유에 뭐 거기에 딸려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이화영은 끊임없이 민주당과의 밀당. 예.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밀당. 그 네. 저 민주당이 나를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예. 나의 복지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지금 멈춘 거 아니야? 나의 사면복권에 관한 로드맵은 어떻게 돼 있어?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지 검사가 자기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건 사실은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박상용 검사가 그렇게 여러 차례 야 수사를 경찰관들 다 했지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지 그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아니다. 그리고 연어 술자석 없었다. 창고 그런 거 그런 거 없다. 없다. 대기실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어제도 다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5개의 혐의가 워낙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이렇게 덜어내고 저렇게 덜어내도 안 돼서 예를 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없애는 입법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에서 뭐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준 거는 제3자 뇌물에서 빼는 식으로 이걸 좀 덜어내고 있는데 이 대북 불법 송금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징역 7년 8개월까지 확정 판결 받으니까 이걸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거나 되거나 된 사람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 그런 법은 차마 못 만드니까 네. 야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엎어버리자. 그래서 연어 술 파티를 해서 연어를 먹고 이화영이 진술을 회유당한 걸로 하자. 도저히 사실관계가 안 맞아서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시도해서 40명의 교도관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 한 명이 교도관인지 아니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 나중에 한 얘기를 전해 들은 건지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좀 엎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안 엎어집니다. 그 우리 장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그 분석 틀이 있잖아요. 빌드업. 예. 이게 혹시 성탄 특사로 이화영 풀어지기 위한 사전 빌드업 작업 아닐까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 사면 복권을 해주면 이화영 부지사하고 함께 혐의가 얽혀 있는 사람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 혐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 지금 사면 복권 해주면 아니 다른 재판이 있는 사람을 또 사면 복권 해주고 그럼 다음에 또 사면 복권 해준다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해주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맞아요.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이런 건 사면 복권 없을 거라고는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 실장님 그런데 예. 어제 이제 박상용 검사가 대답을 정말 따박따박 잘하더라고요. 예, 예.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1cm도 안 주고 다 하니까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너 제가- 몇 살이야는 안 했어요? 네, 거기까지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한테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호통치라고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에요. 네. 추미애 위원장님 자세부터 바꾸세요. 맞아요. 국민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그걸 들을까요, 추미애 위원장이?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우리 천하의 그래도 김광희 선배가 아니 말씀하시는 요즘 것도 뭐 전원의 전원으로 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고발하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어쨌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연어에 집착을 하지? 아니 이거 엎으려고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광어나 뭐 숭어나 아니 연어가 그러니까 아니라. 연어에 아니. 뭐 컴플렉스 있는 것 같아. 그때 그 법인카드로 연어를 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 면회 온 사람들이 아마 그걸 거기서 네. 증처해서 먹은 거 연어 같아요. 네. 연어 컴플렉스 이 연어가 이거 잘못 요리하면은 참 퍽퍽하고 별로 맛도 없거든요. 회요, 그리고 회. 연어 회도 네. 그렇게 요즘은 고급 생선으로는 안 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 지금 앞에 횟집이 연어 횟집이 있고 아, 거기 연어 쌍방울에서 횟집. 법카로 법카로 긁은 연어 게 긁은 게 그러니까.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랑 연어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광어도 아닌 숭어도 아닌 도미도 아닌 연어만. 반드시 연어여야만 하는 거죠. 뭐 네. 이왕이면 보거 이런 걸로 좀 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연어가 상당히 상대적 대중성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술자리 의혹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쫓으면 돌아오고 쫓으면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혐의 사실 다 털어내기 대작전이 착착 진행 중이다. 그 말 그러니까 배임죄 예. 없애는 것도 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털어내려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법을 하나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순결법. 오.
박선배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네. 이 쇼의 전신이 장원준 쇼 시절부터 또 다른 라이브에서 네. 제가 정말 작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 털어낼 것이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잠깐 있다가 그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털 거는 면서로 털어보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러 회로 털어보고 네. 털 건 털고 그래야 좀 부담이 덜어서 나중에 특별법을 할 것 같아요. 특별법이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거 나중에 이거 청소기로 하는 게 좀 부담되니까 일단 이거 털이개를 먼저 머리를 하고. 털수 있는 거 털자.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님 영혼의 순결한 영혼 특별법을 만들고 나면 이화영이든 뭐 김용이든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예.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을 안 맡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재판은 지금 착착 진행 중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재판도 막으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은 1년 9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어요. 70세 네. 정년 때문에.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축출하지 못해서 한다라는 게 다른 재판은 착착 진행 중이거든요. 다른 재판도 중지시켜 놔야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털 때 굉장히 부담이 적고 이 서사가 자연스러운데 그거를 지금 이 대법원 체제에서는 진행할 것 같으니까 조희대 제거 작전에 나섰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보면은 조희대 뭐 직위원 이 두 사람은 옆구리 양쪽에 끼어 있는 시한폭탄 같은 기분일 거예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목에 걸린 가시 같을 것이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른다. 예. 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진 사퇴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여튼 그럼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정말 이재명과 동지들의 순결한 영혼을 위한 특별 제정 법률 뭐 이런 그렇죠. 정식 명칭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겠죠. 마치 김영란법이라고 모두 지금의 법을 부르듯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 가 있지만 네.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얘기를 맞아요. 계속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혹시 김정은한테 약점 잡힌 것 아니야? 그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맞습니다. 법원에 사건이에요. 예. 또는 검찰에 아. 나와 있는 거 말고 네. 평양에서 김정은이 갖고 있는 뭔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아 그 얘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 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할 듯한 동결부터 받아줄 것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동결 있으니까 축소 비핵화 이 그렇죠. 3단계. 예.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이거는 김정은의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 김정은은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은 김정은은 왜 누가 왜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김정은이 다 공개해 버릴 수도 있다. 그게 두려워서 그게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듯한 수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추론이고 추리입니다. 재밌네요. 예. 그 점을 놓쳤네요. 왜냐하면 재밌네요. 아까 네. 제가 5개 재판 말씀드렸지만 5개 재판 중에 다른 재판보다 압도적으로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게 제3자 뇌물이거든요. 이게 대북 불법 송금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재판이 퇴임 후라도 진행이 돼서 유죄가 인정됐을 때 다른 거 다 떨고 제3자 뇌물 이게 지금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의 뇌물을 공무원이 받았다? 이거는 정말 무기징역 나옵니다. 이게 제일 형량이 큰 거예요.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도 얽혀있는 게 많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에 따르면 정말 옆구리가 아니라 여기 목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이거 관련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맞다고 봐요. 또 김정은 또 뭔가 또 하나 쥐고 카드가 있는 있으면 또 흔들 가능성 매우 크네요. 쟁하고 애들 나로